안녕하세요.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소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반포동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책은 다른 세계로 난 창이다. 도서관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를 중개해드리겠습니다. 우치다 다스루가 쓰고 박동섭이 옮겼습니다. 우치다 다스루는 문학, 철학, 정치, 교육, 영화, 무도 등 다양한 주제로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글로 비판적 지성을 보여주어 거리의 사상가로 불린다고 합니다. 책을 한번 산책해 볼까요? 도서관 열람실에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차 입구 밖까지 긴 줄이 늘어서는 것은 도서관을 즐겨 찾는 사람들에게도 도서관 사서에게도 그다지 반가운 풍경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낮으로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사람들의 열기로 후끈한 도서관이 이상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일단 도서관 관계자 중에는 없을 겁니다. 도서관은 보통의 점포와는 다른 공간입니다. 도서관 방문자 수가 2배 늘었으니 도서관의 사회적 유용성이 2배가 되었다는 단순한 추론에 아무런 위화감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도서관에 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그동안 방문한 도서관이나 도서실 가운데 지금까지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곳은 모두 사람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제가 가기 전에는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듯한 고문서를 노트에 필기하며 읽던 어스레하고 고요한 파리 국립도서관 열람실. 오래된 문서를 장시간 심취해서 읽었던 석양이 들이비친 로잔 올림픽 박물관 도서실. 문헌을 찾느라 몇 시간이나 보냈던 도쿄 도립대학 도서관의 싸늘한 폐가 서고, 저에게 정겨운 도서관은 모두 사람이 거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람 없고 조용한 공간이 아니면 책이 저를 향해 신호를 보내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일 테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책이 저를 향해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요한 도서관에서 서가 사이를 돌아다닐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럴 때면 제가 이 세상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서가의 거의 모든 책을 저는 읽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책의 99.999999%를 저는 아직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망연자실해집니다. 제가 모르는 세계가, 그리고 자칫하면 제가 죽을 때까지 모르고 끝날 세계가 그만큼 존재한다는 당연한 사실 앞에서 종교적이까지 한 감동을 느낍니다. 이 많은 책 가운데서 제가 평생 읽는 책은 정말로 한정된 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연이 있는 책인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며 서가 사이를 패회하다가 문득 어떤 책에 손이 갑니다. 저자 이름 정도만 겨우 알고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책을 썼는지는 하나도 모르는 그런 책. 높은 확률로 그 책에는 제가 꼭 알고 싶었던 지식, 그때 제가 꼭 읽고 싶었던 말이 쓰여 있습니다. 정말 높은 확률로 그렇습니다.
도서관이란 들어서면 경건한 마음이 드는 장소입니다. 세계는 미지로 가득 찬 곳이라는 사실에 압도당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 점에서 기독교의 예배당과 이슬람교의 모스크, 불교의 사원 혹은 신사와 아주 비슷합니다. 이런 곳들에는 사람들이 때때로 와서 기도를 하고 떠나갑니다. 특별한 종교 행사가 없는 한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비어 있고요. 도서관은 그곳을 찾은 사람들의 무지를 가시화하는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 도서관은 내가 얼마나 세상을 모르는지를 가르쳐주는 장소이지요. 거기서는 숙연하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1초를 아까워하며 배워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도서관의 교육적 의의는 그것이 전부일 겁니다. 만약 도서관 서가가 자신이 이미 읽은 책과 앞으로 읽어야 할 책으로 채워져 있다면 사람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자신이 세상 대부분의 일을 대충은 안다고 굳게 믿는 인간만으로 구성된 사회가 얼마나 답답하고 정체되고 바람이 안 통하는 곳일지 상상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짐작할 겁니다. 저는 사람이 많고 북적거리는 도서관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는 장소입니다. 영화 존 윅에서도 시립 도서관 같은 곳에서 존 윅과 킬러가 격투하는 장면이 있죠. 서가를 사이에 두고 격투를 합니다. 수분 동안이나 서로 때리고 죽입니다만 그동안 아무도 그것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책장에 몸을 부딪히고 의자가 부서지고 난리인데도 아무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책 속에 무언가 물건을 감춥니다. 존 윅은 아무도 빌릴 것 같지 않은 책을 도려내 무기를 숨기죠. 즉, 영화에서 도서관의 기본 설정은 거기서 격투를 하고 있어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몇 년 동안이나 아무도 손대지 않는 책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기본 설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의 사명은 무지의 가시화입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무지한가를 깨닫는 것. 지금도 무지하고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아마 무지한 채로 끝날이라는 사실 말이죠. 자신에게 가공할 만한 무지 앞에서 전율하는 것이 도서관에서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도서관의 존재는 장소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도서관의 극히 일부를 조금 만지작거리다가 생애를 마치고 당신이 죽은 후에도 이 거대한 도서관 안에는 당신이 끝끝내 알 수 없었던 예지와 감정과 이야기가 숨쉰다. 보르헤스의 바벨 도서관 같은 것이 바로 그렇죠.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무한한 도서관이라는 설정이라 안내 없이 도서관에 들어갔다가는 나올 수가 없죠. 영화 인터스텔라의 마지막 장면도 우주 끝까지 계속되는 무한의 도서관 영상이었습니다. 대학에 온 19즈음의 아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중등교육을 받으며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닫혀 있지요. 교사 같은 존재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라는 각오를 하고 대학에 들어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무섭지 않아. 마음을 열어도 아무도 너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 라고 이해시키는데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대학 생활의 반이 지나가죠.
3학년 무렵에야 비로소 자신의 지적인 틀을 부수고 쇄신할 수 있게 됩니다.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되어도 아무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자신을 열게 되죠. 교육계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을 열었을 때,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때 절대로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학교는 본래 온실이어야 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무방비로 만들어도 누구로부터 상처받지 않음을 선생님들이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책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책은 여전히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정보 매체로서 책을 넘어서는 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보 검색 방식에는 임의 접근 방식과 순차 접근 방식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자는 필요한 곳에 곧장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후자는 처음부터 순서대로 찾는 곳까지 검색하는 것입니다. 종이책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한 매체입니다. 처음부터 페이지를 펼쳐서 마지막까지 읽어도 되고, 읽고 싶은 곳을 딱 펴서 거기만 읽어도 됩니다. 특히 종이책은 임의 접근에 탁월합니다. 딱히 페이지 수를 외우지 않아도 북쪽 서가 위에 있는 빨간 표지책 한 가운데 페이지를 접어놓고 몇 번이나 읽어 손때가 묻은 것과 같은 대략적인 검색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읽고 싶은 책을 사지 않습니다. 언젠가 읽어야 할 책을 사지요. 언젠가 읽어야 할 책을 읽고 싶다고 느끼고 읽을 수 있을 만큼의 문해 능력을 갖춘, 언젠가는 충분히 지성적, 정서적으로 성숙한 자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모종의 책을 책장에 꽂도록 이끕니다. 책은 사는 사람은 책이 필요해서 책을 산다. 소비자 모델을 적용하면 그렇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샌드위치를 샀다는 것과 똑같이 그 행동을 그 책이 읽고 싶었으므로 그 책을 샀다라고 단순하고 구체적인 수요에 기초해 이해합니다. 이런 이해를 토대로 어떤 책이 읽힐까라는 물음만으로 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책을 고르는 것과 비치하는 것에 자신의 지적 정체성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읽고 싶은 책과 당분간은 읽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언젠가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책과 읽을 마음은 없지만 내가 읽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주길 바라는 책은 같습니다. 때로는 지금 읽고 싶은 책은 뒤로 하고 다음 주 우리 집에 놀러 올 사람에게 과시하고 싶은 책을 먼저 사는 일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금의 책을 둘러싼 욕망과 환상이 거미집처럼 얽혀 있습니다. 독서인이란 이러한 거미집에 얽힌 사람입니다. 독서인은 유용한 지식과 실용적인 정보를 얻으려고만 책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결여를 채우기 위해서 책을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여기에 없는 결여를 기준으로 책을 선택합니다. 언젠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손바닥 보듯 인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언젠가 존재와 달리 또는 존재성을 너머를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언젠가 이 책을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이 우리를 책으로 향하게 합니다. 위대한 개츠비 속 개츠비의 책상에 있는 책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 세계에 유통 중인 책 대부분은 아직 읽히지 않았습니다. 책의 본질은 언젠가 읽어야 한다는 관념 위에 있습니다. 출판 문화와 출판 비즈니스는 이 허의 수요를 기초로 존립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무상의 독자로 독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읽은 책이 자기 돈으로 산 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집 책장에 있던 책, 도서관에 있는 책, 친구에게 빌린 책, 치과 대기실에 있는 책을 팔랑팔랑 펼치는 데서 자신의 독서 편력을 시작했지요. 그리고 긴 무상의 독서 경험 끝에 읽고 제 돈으로 책을 사는 가슴 설레는 순간을 만납니다. 그 책을 우리는 자신의 책장에 꽂아둡니다. 스스로 돈을 주고 구입한 책만이 본인 소유 책장에 비치됩니다. 거기에 공공도서관 책과 타인의 책을 놓는 것은 규칙 위반이지요. 인간은 자신이 달성한 일에 관해 종종 바람과 사실을 혼동합니다. 똑같은 일이 책장에서도 일어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저도 자주 경험하는 일인데요. 우리 집에 와서 제 책장을 본 사람들은 제가 거기에 있는 책을 전부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생각하죠. 설마 그럴 리가요. 언젠가 읽을 예정인 책이고 읽을 마음이 들면 곧 읽지 못할 것도 없는 책이므로 읽은 책이라고 말한들 반드시 거짓말은 아니다. 이렇게 무심코 생각하고 맙니다. 말하자면 학력 사칭은 아니고 독서 경력 사칭이지요. 학력 사칭이 들킬 것 같으면서 쉽게 들키지 않는 것처럼 독서 경력 사칭도 쉽게 들키지 않습니다. 너 헤겔의 대논리학 읽었어? 아, 그거 말이야. 옛날에 읽었는데 다 잊어버렸어. 라고 말하면 사실 안 읽었어. 라고 했을 때처럼 창필당하지 않습니다. 종이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종이책이라는 확고한 기반 없이는 애당초 전자책이라는 것이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전자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어디를 읽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찰칵 하고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나거나 페이지가 구부러지거나 반대쪽의 활자가 비쳐 보이는 등의 효과로 종이책 읽는 상태를 어느 정도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페이지가 남았는지는 알 수 없죠. 도대체 자신이 책 속 어느 부분을, 어느 방향을 향해 읽어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이 전체 중에서 어느 부분을 읽고 있는지를 조감적으로 끊임없이 점검하는 매핑에 대해 별로 지적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는 책을 읽을 때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어떤 문장이 첫머리 가까이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권말이 임박한 곳에 있느냐에 따라 그 문장의 해석 가능성에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읽을 때 항상
이야기를 다 읽은 미래의 나라는 가상적인 소실점을 상정합니다. 독서란 읽어가는 나와 이야기를 끝까지 다 읽고 모든 인물의 모든 언동 속 모든 수수께끼 같은 복선의 진짜 의미를 이해한 다 읽은 나와의 공동작업입니다. 종이책에서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읽어가는 나와 다 읽은 나의 거리가 좁혀지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다 읽은 나가 느끼는 기쁨을 조금씩 앞당겨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페이지의 마지막 한 줄을 다 읽어낸 순간 마침내 산의 양쪽에서 터널을 뚫기 시작한 인부들이 암흑의 한 점에서 만나고 거기로 단번에 신선한 공기가 흘러 들어가듯이 읽어가는 나는 다 읽은 나와 만납니다. 독서는 그러한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책의 끝에 놓인 추천의 글을 쓴 도서관 문화 비평가 이용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서는 도서관을 지키는 사람이자 도서관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라는 우치다 선생의 말과 사뭇 다르게 정작 현실의 사서는 설 자리도 마땅치 않다. 나아가 사서를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장인 대학교마저도 이미 자본과 시장 논리에 발맞추고 있어 상황은 더욱 어렵다. 도서관 수가 늘고 도서관을 찾는 사람이 많아져도 도서관이 갖는 의미나 가능성을 충분히 펼치지 못해 그저 시설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시민들께도 당부하고 싶다. 도서관을 우리 모두의 평화와 평등을 기반으로 쌓아 올린 민주사회를 유지와 성장에 필요한 곳이자 건강한 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곳으로 여겨주기를 바란다. 도서관이 자본과 시장 논리를 펼치는 데 이용되지 않고 서로 환대하는 공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체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그리하여 모두가 도서관적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시다 다스루와 함께한 도서관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의 긴 산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